곰이 근손실이 난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이드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장수 이야기 3편인가요?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다시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건강한 삶과 그리고 이제 장수, 오래 사는데 다들 뭐 빨리 죽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죽겠다 좋은 날. 다들 이제 장수가 꿈인 시대가 올 텐데, 그 장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서 몇 가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들 중에 중요한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 고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실제로 이제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값비싼 재료였어요. 동물은 사실 사냥을 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싼 재료였는데, 되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쭉 놓고 보면은 동물 단백질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수명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되게 역설적인 통계가 있어서 좀 충격을 줬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고기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으면은 근육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지고 건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이 고기 단백질이 특징적으로 좀 자극하는 녀석이 있어요. 바로 엠토르 단백질이라는 걸 자극하는데, 들어봤나요? 엠토르가 소문자 M에 TOR이라고 적는데, 한글로 따지면 포유류 라파마이신 표적 단백질이라는 게 바로 엠토르입니다. 그래서 고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들이 듬뿍 생기는데요. 메티오닌, 시스테인, 아이소류신, 성장에 필요한 이런 아미노산이 잔뜩 흡수가 돼서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각 세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세포에 있는 엠토르 단백질은 우리가 지금 영양분이 충분하니까 성장 시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엠토르가 IGF-1이라는 인슐린 그로스 팩터 1 단백질을 마구 생산을 하게끔 내뿜어냅니다. IGF-1은 좀 들어봤죠? 처음 들어봤나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네. 좀 어려운 얘기긴 하는데, 어쨌든 고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엠토르 단백질이 성장하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IGF-1이 늘어나는데, 이 IGF-1이 결국 당뇨, 고혈압 등 이제 우리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만성 성인병의 근원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이미 성장기를 지났잖아요. 성장기를 지났는데 자꾸 성장하라는 신호를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마구마구 분열하게 되죠. 마구마구 분열하다가 얘가 제어를 잃게 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밸런스, 조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고기를 많이 먹고 있어요. 쓸데없이. 왜냐고? 맛있으니까. 그래서 고기 단백질이 이렇게 장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암 발생률도 높이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일련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반대로 식물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IGF-1을 올리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서 얻는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뭐 비건식, 채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건강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육류 단백질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과하게 먹지는 말아라,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되게 좀 약간 어려운 미션이긴 하지만 과하게 먹지 말아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남성 기준으로 따지면 보통 70kg에 25g, 여성 기준으로 따지면은 60 몇 kg에 한 21g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자기 체중의 0.37을 곱해서 g을 붙이면은 가장 정확한데요. 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곰은 겨울잠을 잡니다.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겨울잠을 자는데, 곰이 근손실이 난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곰 근육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단백질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근손실이 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우리 장 속에 있는 점액질 그리고 장세포 같은 것들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게 이제 재활용돼서 흡수되고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고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몸도 튼튼, 그리고 근육도 잘
근손실도 안 일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이런 mTOR 단백질 IGF-1을 자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종 성인병과 암 그리고 장수에는 반대된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고기를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박사님이 한 달 내내 고기를 잘 먹으면서 한 달에 5일만 900kcal로 칼로리 커팅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900kcal. 그 박사님 이름이 뭐냐면 롱구 박사예요. 롱구 박사님 이름이 900kcal를 한 달에 5일만 식이 제한을 하면은 IGF-1이 극도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비건식, 마치 채식을 하고 있다라고 몸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고기를 드시되 한 달에 한 5일 정도는 극도의 칼로리 제한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본인의 이제 몸 상태랑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지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로리 제한하다가는. 그래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어찌 보면 성장 호르몬도 첫 번째 고기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장 호르몬, 성장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우리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키가 엄청 증가했다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또 부작용도 많아졌어요. 사춘기를 엄청나게 앞당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나중에 가면은 결국에는 유방암, 난소암, 그리고 당뇨, 고혈압 등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성장한다고 해서 결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한다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성장 호르몬은 아까 고기를 말씀드렸을 때 나왔던 mTOR 단백질과 IGF-1의 분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크를 치면서 계속 몸에서 빨리 만들어내라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성장 호르몬이 좋은, 건강의 밸런스상 좋은 거지 우리가 성장 시기가 지난 지금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진대사율입니다. 신진대사율이 높으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까요? 낮으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까요?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정답은 낮은 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진대사율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에너지 양이잖아요. 에너지 소모 양인데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같은 성별에서도 신체 구조와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신진대사율을 높여서 우리가 많이 먹어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살이 안 찌길 원합니다. 대부분 현대인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개코 원숭이, 알파 개코 원숭이 들어봤죠? 알파 개코 원숭이가 굉장히 성생활도 원활하고 왕성한데 장수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녀석이 신진대사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신진대사율이 낮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그렇게 대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뭔가 성장하는 이런 mTOR 자극이라든가 IGF-1의 분비도 낮다는 거고 또한 스트레스 수치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도 결국엔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 분비를 촉진시켜야만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패스웨이를 보면은 mTOR가 떨어지고 IGF-1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도 적절하고 이런 신진대사율도 조금 낮은 형태가 장수하는데 조금 일맥상통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신진대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수에 있어서는 역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병원 가서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체크하는 요소가 있어요. 헤모글로빈 A1C라는 요소인데요. 당화혈색소라고 우리가 불리거든요. 이 녀석은 적혈구에 단백질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고 이런 성장의 주기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서 IGF-1도 떨어뜨리고 이런 동물식 단백질도 떨어뜨리고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헤모글로빈 A1C가 낮아지거든요. 이 말은 즉 우리 몸에서 이런 과도한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신진대사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칼로리 제한으로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 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철분입니다. 여러분 철분 영양제 드시고 계세요? 철분이 많은 게 오래 살까요? 철분이 적은 게 오래 살까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답을 좀 드리긴 한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철분 자체가 장수를 방해합니다. 방해한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건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가 이런 주제들은 다 도를 넘는 고기와 도를 넘는 성장 호르몬, 도를 넘는 신진대사율을 말씀드리는 거지 꼭 철분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과도한 철분과 장수와의 그런 상관관계를 보면은 헌혈을 정기적으로 했던 사람이 더 오래 산대요. 그런 논문이 결과가 있어요. 뭐야 이거, 헌혈하면 힘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어지럽고 막 해롱해롱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철분이 산소를 운반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잘 보시면은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성이 오래 살아요? 여성이 이건 너무 그쵸, 여성이 오래 살죠. 남성이 그런 생리 주기가 있어요, 여성이 생리 주기가 있어요? 여성이 생리 주기가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철분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 시에 뭐 체액이 늘어나면서 철분이 희석돼서 뭐 철분 영양제를 먹어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평균적으로 철분이 낮고, 물론 철분이 낮다고 100%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가설이 아닌가라는 게 바로 철분과 이런 장수와의 관련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분이 너무 높아지면은 미토콘드리아의 이런 정상적인 기능을 오히려 방해하고요.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나 또 파킨슨 병에서의 뇌 조직에서 철분의 양이 증가된 것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이 철분과 장수 그리고 뇌 구조와의 연관성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인데도 메가도즈 철분 영양제를 마구마구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내가 이 철분 영양제를 먹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 고기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철분이 가득한 그런 이제 고기를 마구마구 섭취하는 것과 몸에 철분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엠토르, IGF-1, 암, 뭐 이런 일련의 모든 연관성에 조금 흐름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과도한 철분은 장수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그리고 뇌 구조의 어떤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다 라고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주제는 우유입니다. 여러분 우유 많이 드시죠? 우유. 언제부턴가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뭔가 우유는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우유 먹으면 키도 크고 건강한 단백질도 많이 얻고 막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유를 꼭 먹어야 될 것, 하루에 한 잔씩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우리 무의식 중에 좀 잠겨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소도 이제 IGF-1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IGF-1을 막 뿜어내서 소가 빨리 성장하도록 하는 성장 호르몬도 막 맞추고, 그리고 또 그런 사료들을 많이 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소젓, 우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유 자체가 IGF-1을 촉진하는, 혹은 IGF-1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약간 촉매제 같은 단백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가설이고,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생제 역시나 이제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소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항생제를 복용을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우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가설들 때문에 우유도 사실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한 번쯤은 되짚어 봐야 될 먹거리 중에 하나다라는 게 바로 이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상식적인 논리라면 한 번쯤은 공감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고기, 그리고 성장 호르몬, 신진대사율, 철분, 우유, 뭔가 일련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다 단백질, 과도한 단백질,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성장을 일으키는 엠토르 단백질과 IGF-1을 촉진시키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성인병과 노화를 빨리 일으켜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하나의 요소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고요. 이 책도 100%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단식도 좀 하고 하는 노력을 한 번쯤은 좀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4편에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프라이드 우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